네, 연휴 기간에도 박나래 씨를 둘러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촬영한 예능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고인 모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출연자들이 순직 소방관의 사망 원인을 맞추는 과정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 가지 역술가들이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예능 프로라고 합니다. 홍종성 기자님, 그런데 순직 소방관의 어떤 사주풀이를 하는 이런 미션을 한 걸 두고 유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글을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 과학성이나 이런 거는 차치해 두고라도 주변에서 흔히 점술가를 찾아서 신년 뭐 사주를 보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예. 그렇지만 뭐 누가 그중에 최고다 이런 얘기들은 나누지만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능에 출연했다 하면 요리사도 굉장히 크게 흥행을 하고 이런 속에서 이번에는 요리와는 다른 어떤 무술가 중에서 누가 최고냐 이런 거를 판가름하는 그런 예능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그 예능에서 누가 최고냐에서 그 한 사람의 뭐 사망, 생년월일이라든가 사망 시점 이런 걸 놓고 사인이 뭐냐 이거를 맞추는 내용이 방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유가족 조카가 보고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뭐냐면 그 가족들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의 생명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이 순직 소방관 삼촌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눈물이 나오는데 이 텔레비전 속에서는 OTT 예능 속에서는 어머 세상에 화마 속에 돌아가셨어? 이거를 사인을 맞췄다고 신기하고 놀라고 웃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 조카분의 또 마음은 이해가 되는 바고요. 과연 그러면 이 제작진이 처음에 이 유가족에게 연락을 했느냐? 물론 했다고 합니다. 네. 했는데 다만 그리고 무당이 나온다는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주를 통해서 이 의인이 애초에 사주였는지 또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겠다고 했는데 그 의도와는 다르게 어떤 웃음의 예능의 그런 하나의 장치로 쓰이고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이 조카분뿐 아니라 댓글 찾아보면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 프로그램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낸 건가요? 홍정성 기자님. 해당 프로그램 측은 아니다, 연락드렸다. 그리고 연락드렸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문제가 없다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 조카분이 또 다시 그 말하자면은 고모, 그 삼촌분의 부인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누나분과 얘기를 나눠본 겁니다. 그 녹취를 들어봤더니 예. 실제로 무당이 나온다는 얘기도 했고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주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인인지 살펴보고 숭고한 희생 이런 거를 뜻을 기려보겠다고 했어요. 네. 사실 이 순직 소방관이 사망한 때가 2001년입니다.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제는 25년이 지나서 다 잊혀져가는 삼촌의 어떤 순직의 어떤 숭고한 의미 그 희생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치 동그라미 X 이걸 통해서 이 사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퀴즈 풀듯이 했다. 이것이 망자에 대한 예의냐, 모독이냐, 이것에 대한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계시네요. 예. 뭐 프로그램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그걸 시청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논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상담가로 유명한 이호선 상담가가 여기 출연을 했었는데 1회 만에 하차를 한 겁니다. 이것도 홍종성 기자님이 취재를 좀 하신 것 같아서요. 왜 한 회분만 출연을 하고 하차를 한 건가요? 네, 그 이호선 교수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속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전문 상담가가 없었을 때 이런 컨설턴트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속이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만 전문 상담은 또 이렇게 다르다. 이런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본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녹화를 가보니 이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녹화 초반에 한두 마디 하다가 뒷부분에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행인 것은 제작진에 이게 내가 생각했던 의도랑 너무 달라서 출연이 어렵겠다 했는데 제작진에서 순순히 아주 좋게 받아들여줬다고 해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많은 분들은 왜 안 나오지 의아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SNS에 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 바짝 차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본인들은 제작진은 다 설명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출연하는 사람도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기획 의도, 취지가 있을까요? 출연 취지. 그렇죠. 출연의 이유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유가족도 이런 식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동상이몽이 이번에 이런 논란을 키웠다는 게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공개된 예능으로 복귀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를 앞두고 돌연 연기를 요청해서 박나래 씨 대체 언제 경찰에 출석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설 연휴 이후에 조사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떨까요? 속히 소환해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매니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특수상해 혐의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등도 같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사실 12일에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루 전날 돌연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었거든요. 예.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 피해자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는 있지만 그때 추가적으로 든 이유가 사람들이 현장에 취재 열기로 인파가 몰리게 되면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런 유명한 스타들이 피의 사실로 인해서 경찰서에 출두를 할 때 항상 취재진이 몰렸지만 어떤 안전사고가 난 적은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나래 씨가 정말로 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말고 조사에 보다 성실하게 임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팬들도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좀 더 박나래 씨 입장에 납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건강 악화 문제로 조사를 연기할 수 있을지언정 두 번, 세 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조사 자체에 불응하는 걸로 비춰질 여지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든가 이런 사태까지 가기 전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채널A 취재 결과 공개된 사실인데 박나래 씨 갑질 의혹을 제기해왔던 전 매니저들이 설 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노동청에도 관련 사건을 제소를 했었거든요.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게 조사가 일단 매니저들은 조사를 받았으니까 박나래 씨도 관련된 조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임금 체불 문제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 작년에 전 매니저들의 진정서를 접수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진정인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피진정인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수순으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진정인들인 매니저들이 먼저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그 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넘는지 이런 부분들도 폭넓게 검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임금체불 의혹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금체불 의혹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얘기하기로는 밤샘 촬영 때문에 바빠서 다음날 정산해서 입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임금 지불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도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예.